자, 오늘 할 거는 집합. 알겠어? 집합은 예전에는 중학교 1학년 때 했으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공통석 원이랑 앞에 도형의 방정식을 몰라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알겠어? 근데 이제 처음 받아들일 때 어려울 수는 있어. 알겠어? 내용 자체는 쉬워. 그러니까 잘 이해해봐. 집합이 뭐냐면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제 뭐 월봉고를 갔어요. 예를 들면 월봉고 1학년 학생들의 모임 이러면 집합이 맞아요? 맞죠? 월봉고 1학년 학생들의 모임 집합 맞잖아요. 맞아. 2026년 뭐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월봉고 학생 중에 뭐 잘생긴 학생들의 모임 이런 건 집합이 돼요? 안 되죠. 잘생긴이라는 게 애매하잖아요. 근데 월봉고 1학년 일반 학생들 중에 키가 가장 큰 학생들의 모임 이러면 집합이 돼요? 키가 가장 큰 학생들의 모임 1학년 1반에 그 집합이 돼요? 네. 되죠? 그 반에 키가 가장 큰 애는 한 명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상이 명확하지. 그런 건 된다고. 근데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은 안 돼. 알겠어? 대상이 불분명하니까. 알겠어? 그래서 그런 걸 집합으로 쓰는데 이 집합은 이 기호를 써요. 방금 어떻게 썼는지 봤어요? 나 이렇게 썼죠? 3이 아니라 약간 이런 이 중괄호야. 중괄호인데 여기에 뭐 A, B, C 이런 원소들 요 하나하나를 원소라 그래요. 얘를 집합 라지 A라고 했을 때 요 집합 A의 이 구성하는 원소들을 그러니까 구성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를 다 원소라고 부릅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하죠? 그러면 요 A라는 원소는 집합 A에 속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쓰냐면 A라는 원소가 집합 A에 속한다. 그럼 이렇게 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럼 D라는 거는 A에 속하지 않죠.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요. 여기 써있죠. 여기는 속한다. 여기는 속하지 않는다. 짝대기가 반대다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시비 걸지 않습니다. 이렇게 긋든 상관없다고. 근데 저게 맞는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D는 A의 원소가 아닌데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알겠어요? 이렇게 이해가죠? 그리고 지금 뭐 얘기했냐면 집합이 뭔지,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뭔지, 그리고 그 집합의 원소들이 어떤 집합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를 기호로 어떻게 쓰는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까지 이해하죠? 이번에 어떤 짓을 해볼 거냐면 우리가 그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뭘 쓴다고요?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썼죠? 그럼 이렇게 원소를 모두 다 나열해서 썼잖아요? 이런 걸 무슨 방법이라고 하냐면 이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다? 원소를 전부 다 나열하는 방법. 그게 원소 나열법이다. 이해 갔어? 근데 내가 이거 지금 뭐 나타냈다고 말로 얘기했지? 1부터 10까지의 모든 자연수를 쓴 거지. 그거를 이제 이렇게 다 10개를 나열하지 말고 어떻게 해도 되냐면 x라는 원소를 원소로 가지는데 x를 원소로 가지는데 이 x는 10 이하의 자연수다.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자, 얘를 뭐라고 하냐면 조건으로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요 집합 A라는 거는 A라고 안 써있지만 어떤 집합이 어떤 걸 원소로 가져요? X라는 걸 원소로 가져요. 근데 이 X라는 거는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앞에 짝대기가 있죠. 바.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바라고 읽는 거예요. 이해가요? 바. 그러니까 X라는 원소를 가져. A 집합의 원소는 X인데 그 X는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일단 원소 나열법과 조건제시법으로 되어 있는 거를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x제곱인데 여기 x가 예를 들어 1, 2야. 이게 지금 조건제시법으로 써 있는 거거든? 이건 무슨 뜻이야? 이 집합 A의 원소는 뭐라는 거야? 이거를 원소나열법으로 바꿔봐. 이게 조건제시법인데 이 조건제시법으로 되어 있는 거의 원소는 바 앞에 있는 게 무조건 원소야. 그러니까 x제곱을 원소로 가는데 그때 x가 1이나 2밖에 안 된다 이 얘기야. 그럼 1일 때는 얼마예요? 제곱하면 1이죠. 2일 때는. 이게 답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전자펜이라 이게 중괄호가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잘 이해하길 바랍니다. 책에 있는 거랑 똑같이. 이해하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 원소 개수를 나타내는 표현은 어떤 거냐는 거야. 그럼 우리가 방금 뭐 했냐면 A란 집합이 1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이 원소 개수가 10개라고 했죠. 그럼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거지? 이 집합의 원소 개수가 10개라를 수학적으로 표현해봐. 어떻게 쓰냐면 A 집합의 원소 개수는 10개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 n이라는 게 뭐냐면 넘버, 숫자의 개수. 어떤 거?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주는 기호야.
그러니까 요게 10이라는 거는 이게 무슨 뜻이라고 민준아? 집합 A의 무슨 개수? 원소 개수가 10개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됐어? 근데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거였어. 예를 들어 우리가 1보다 작은 자연수들의 모임. 1보다 작은. 그러면 뭐가 있어? 없잖아. 0이 자연수냐? 1보다 작은 자연수들의 모임이 없어. 그러니까 원소 개수가 0이야. 알겠어? 그런 걸 집합 B라고 해볼게. 그러면 원소 개수가 0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X는 조건제시법으로 쓰면 X는 1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했지. 작은 자연수. 그럼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썼을 때 얘가 원소나열법으로 나열하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쓰면 돼. 아무것도 안 쓰면 돼. 근데 아무것도 안 쓰니까 이상하지. 그래서 이렇게도 쓰지만 그러니까 아무것도 원소를 가지지 않는 집합을 무슨 집합이라고 하냐면 공집합이라고 해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근데 기호로 이렇게도 쓰지만 어떻게도 쓰냐면 얘랑 같은 표현이 이렇게도 씁니다. 이거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얘가 뜻이 뭐냐면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는데 그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를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파이라고 부릅니다. 파이. 애플파이의 파이. 애플은 빠지고 알겠어? 파이. 근데 파이 많이 들어봤죠? 요 파이 들어봤죠? 같은 파이예요. 좀 더 얘기하면 파이 맞는데 그냥 파이 이렇게 부르면 돼요. 파이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이 뜻은 뭐다? 공집합을 나타내주는 기호다. 공집합은 뭐다?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얘기한다. 쉽지? 맞아? 이해가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오늘 여기가 이제 그나마 앞에 거보다 조금은 어려워요. 그게 뭐냐면 이 부분집합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럼 한번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봐봐요. 잘 해봐. A라는 집합이 만약에 1, 2, 3, 4야. 예를 들면 그 다음 B라는 집합은 1, 2야. 그 다음에 C라는 집합은 1, 5야. 그럼 이건 어떠냐면 느낌이 어때? 이 B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들이 A 집합에 속하지. 그러면 이 B 집합을 A라는 집합의 무슨 집합이라고 한다? 부분집합, 서브셋. 그러니까 집합을 영어로 셋인데 부분집합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B라는 게 A의 부분집합이지. B가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면 아까 원소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3개짜리를 썼어. 맞죠? 이렇게 3개짜리 썼지. 원소다라고 하면 이 원소가 여기에 속한다라고 하면 그런데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2개짜리로 써요. 알겠어요? 그래서 집합과 집합인데 3개짜리가 있으면 틀린 거예요. 아예 말이 안 돼요. 이해가죠? 근데 C는 어떠죠? C는 A의 부분집합이 아니죠. 5가 있으니까. 부분집합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짝대기 2개라고. 이렇게 한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아까는 원소가 집합에 속한다 할 때는 삼지창, 나는 이거를 이지창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이름이 아니야. 그냥 이렇게 쓴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나는 학교 다닐 때 너희처럼 공부했을 때 이렇게 생긴 거 A가 이거에 속한다? 여기 이게 짝대기를 이렇게 그어버리면 이게 포세이돈의 삼지창 같지 않아요? 그래서 삼지창, 이지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 혼자. 알겠어? 알겠어?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만 하면 돼요. 알겠죠? 집합끼리 속한다. 원소가 집합에 속한다. 그런데 또 재미난 건 뭐냐면 요 지금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D라는 집합도 하나 보자. D라는 집합은 뭐냐면 이것도 1, 2, 3, 4 예를 들면 똑같을 수 있잖아. 그러면 A랑 D는 같은 집합이지. 집합이 같으면 등으로 연결하면 돼요. 알겠어요? 근데 이 집합에서 서로 같다라는 거를 이제 뭐라고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하냐면 이 A랑 D죠. A랑 D라는 집합이 같은데 얘네들이 같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A가 D의 부분집합이기도 하고요. D가 A의 부분집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에요. 다시 A가 D의 부분집합이고 D가 A의 부분집합이면 뭐랑 같다? A라는 집합과 D라는 집합이 같다라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뜻은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 관계에 있다. 알겠어? 그리고 근데 같은 부분집합이지만 B라고 하는 거는 A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B를 뭐라고 하냐면 A의 부분집합이긴 한데 어떤 부분집합이다? 진짜 부분집합이라고 해서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진부분집합이 뭐냐면 A가 B에 속하지만 A가 B랑 다를 때 그때를 A가 B의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B는 A의 진부분집합이 맞아요. A와 D는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 맞아요. 하지만 D가 A의 진부분집합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같으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진짜 부분집합이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들의 부분집합으로 되어 있는 거를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짓을 하고 싶냐면 잘 봐봐요. A라는 집합이 1과 2야. 예를 들면 그럼 이거의 부분 집합을 모두 한번 구해볼까? 라는 걸 했어요. 이 부분 집합이라는 거는 얘네들의 원소의 일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집합들을 모두 다 말하는 거죠. 그럼 한번 써보면 일단 부분 집합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건 뭐냐면 무조건 공집합이에요. 공집합은 항상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 이해가죠? 그 다음에 1, 2라는 걸 원소로 갖고 있기 때문에 1만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도 이거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2만을 원소로 가지는 것도 이거의 부분 집합이죠. 그 다음에 1과 2를 모두 가지고 있는 집합도 이것의 부분 집합이에요. 알겠습니까?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 이게 몇 개예요, 지금? 4개죠. 그럼 이 부분 집합의 개수가 이게 4개가 나오는 거를 한 방에 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제는. 내 질문 이해가요? 이 A라는 집합이 어떻게 주어지면 그것의 부분 집합들을 다 구할 수 있느냐? 얘가 일단 먼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구할 수 있으면서 그것의 개수 4개 이것도 얘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집합이 써져 있으면 부분 집합을 구하는 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개수는 어떻게 되냐? 개수 4개지. 그럼 여기 원소 개수 2개지. 이 원소 개수랑 부분 집합의 개수가 관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4는 왠지 2의 제곱 아니니? 2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요 2랑 요 2개가 관련이 있는 거야. 여기 들어가는 게 뭐라고? 원소 개수라고. 원소 개수. 알겠어? 근데 이거를 이제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요것의 부분 집합이라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이 1이라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집합과 그렇지 않은 집합. 야 들어가. 야 뭐 하는 거야? 30분인데. 앉아 빨리. 빨리 앉아. 앉으라고. 빨리 풀어. 민석 일어나. 그래서 얘가 1이라는 원소가 포함된 거랑 그렇지 않은 거. 이게 2개로 나뉘었지. 2라는 원소가 포함된 거랑 그렇지 않은 거. 그럼 얘가 이제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는 게 2가지. 얘가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게 2가지. 얘를 이렇게 곱해서 경우의 수처럼 계산해서 부분 집합의 개수가 4개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자, 그럼 결론을 내려볼게요. 결론이 뭐냐면 이 원소가 A라는 집합이 예를 들어 1부터 N까지를 가지고 있는 그 집합이에요. 그럼 A 집합의 원소 개수는 몇 개예요? 어려우면 이거 맞는데 이제 틀리면 1부터 N까지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을 A라고 했어요. 이 집합 A의 원소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봤어요. 예? 뭐가 1이 아니라 2예요? 원소 개수가 몇 개라고요? 1부터 N까지니까 몇 개냐고. N개 아니야? 원소 개수 N개잖아. 맞아? 이해 가지? 요거랑 같은 거 아니다? 이거는 A 집합의 원소 개수를 뜻하는 기호야. 이거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부분 집합 개수. 부분 집합 개수 몇 개게? 부분 집합 개수 몇 개게? 아까 내가 이 부분 집합을 구할 때는 1이라는 원소가 포함이 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2가지 경우죠. 2도 마찬가지고 N도 마찬가지죠. 그럼 1일 때 2개, 2일 때 2라는 원소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게 2개. 그 다음 요게 몇 가지? N도 2개지. 그러니까 요게 N개지. 그럼 2의 몇 승? N승계라고 쓸 수 있어요. 알겠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해를 시켜줬어요. 근데 이제는 이거를 매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는 2에 뭘 해라? 여기에 집합의 원소 개수. 이게 원소 개수가 온다는 거죠. 이해가요? 그럼 만약에 A라는 집합의 원소 개수가 5개야. 그럼 그 집합의 부분 집합은 몇 개게? 원소 개수가 몇 개라고? 5개면 부분 집합이 몇 개냐고 물어봤지. 부분 집합의 개수 몇 개야? 2의 5제곱이니까 2의 5제곱은 얼마야? 32예요. 뭐라고요? 32의 5제곱이 32라고 알겠어? 그렇게 구할 수 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거 할 거냐면 1과 2를 반드시 포함하는, 얘를 반드시 포함하는 만약에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포함하거나 뭐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원소들이 있으면 걔네들을 먼저 제외를 해요. 그럼 나머지 몇 개 있어요, 원소가? 전체 N개인데 2개 뺐으니까 몇 개 있어요? N-2죠. 그럼 그거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 2N 빼기 2개예요. 이해가요? 1과 2를 반드시 포함하거나 또는 얘네들을 제외한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세라고 하면 얘네들을 빼.
그럼 나머지 원소 개수 승을 여기다 해주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원래 우리가 부분집합을 구할 때 2n승으로 계산하잖아. 원소 개수가 n개니까. 근데 두 개를 반드시 포함한다. 두 개야. 두 개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하면 빼기 2 하면 돼. 그럼 만약에 1, 2, 3을 포함하고 4, 5는 포함하지 않아. 그럼 그건 부분집합이 몇 개게? n- 몇? 그렇지. n- 여기 3개랑 2개를 다 빼줘야 되니까 5를 빼주는 거야. 알겠어? 포함하는 거랑 포함하지 않은 거는 걔네를 제외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또 뭐도 구할 수 있어야 되냐면 진부분집합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이죠. 그럼 원래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뭐만 빼주면 돼? 자기 자신인 1만 빼주면 돼요. 알겠어요? 다시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전체 부분집합에서 1만 빼주면 된다 이 얘기예요. 안 어렵죠? 문제를 볼게요. 문제 되게 쉽다. 잘 봐. 잘 대답해봐 민준아. 자 1번의 답이 뭔지 얘기해봐 민준아. 집합인 거 10초 줄게. 모르면 맞아야지. 아름다운 새들 나가서 찾아와봐. 너 아름다운 새와 아름답지 않은 새를 구별할 수 있니? 대상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뭐라고 해요 집합이?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답이 몇 번이죠? 4번이죠. 됐어요? 아, 민준아 이거 알겠어요? 1번? 2번 답 얘기해봐 민준아. 집합이 아닌 거. 딱 봐도 보이네 답. 4번이죠. 각 100에 가까운 수가 어딨냐. 모르지. 나도 몰라. 4번이라고. 됐어? 됐지? 자 오른쪽 거 볼게요. 자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집합을 A라고 했어요. A를 한번 써볼까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집합들의 원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작은 게 뭘까요? 내 질문은 뭐냐면 어떤 자연수를 4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1인 그런 수들 중에 가장 작은 게 뭘까요? 3이요? 3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가요? 3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얘들아 3을 4로 나누면 못 나누잖아. 그럼 나머지가 얼마냐고. 질문에 대답해. 없다가 아니라 3을 4로 나누는데 못 나누잖아. 못 나누면 몫이 0이야. 그럼 나머지가 얼마야? 큰 수로 나눴잖아. 그럼 그냥 그 수가 나머지라고. 원래 수가. 그럼 답이 뭐야? 내 질문이 뭐였는데 왜 자꾸 5라 그래.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 집합인데 아까 내가 3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냐고 물어보고 있잖아. 근데 5라고 하면 안 되지. 3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냐? 어렵니? 3을 4로 나누면 이거의 나머지가 뭐냐는 게 어렵니? 몫이 0이라고. 몫이 0이면 나머지가 얼마야? 3이잖아. 알겠어? 그러니까 큰 수로 나누면 이 자체가 나머지가 된다고. 그러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 중에 제일 작은 게 뭐냐고. 5가 아니라고. 뭐야? 뭐야 빨리 얘기해. 야 5가 아니면 뭐겠니? 5보다 작은 게 있다고 생각해야지. 야 6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야? 5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 거 맞아. 근데 얘가 제일 작은 건 아니라고. 4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야! 아니 어려워? 나머지가 1인 수 중에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 수 중에 너네가 5를 얘기했잖아. 그럼 5보다 작은 수 중에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게 있지 않나를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 질문 이해 갔어? 그러니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것 중에 제일 작은 자연수가 뭐냐고. 몫이 0인 거 1이지. 이해가? 1이라고 1. 됐어? 그 다음 뭐야? 이거 4씩 커지잖아. 얼마야? 이렇게 계속 나갈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일단 중요해. 일단 답을 구해볼까? 답은 뭐야? 1은 A 원소가 이거 아니다. 틀렸지? 3은 A 원소 아니잖아. 13 A 원소 맞잖아. 14 A 원소 아니잖아. 17은 이거 하나 안 써네. 17 더 계속 있으니까 얘는 맞는 거죠. 5번이 답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 더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풀면 된다를 이해시키는 건 별로 안 어렵거든. 근데 너네가 뭐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냐면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를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 어떻게 쓰냐면 이거 이해해봐. 내가 자연수는 크게 뭐와 뭐로 나눌 수도 있어. 자연수를 크게 두 개로 나눠봐. 뭐와 뭐로 나눌래? 너네가 흔히 많이 하는 거.
자연수를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보라고. 자, 천안, 아산 이렇게 그룹이 있잖아. 합쳐서 뭐 많이들 합쳐서 충남 이렇게 얘기하지. 자연수라는 큰 게 있어. 이거를 크게 두 개로 나눠보라고. 모아볼까? 두 자리 수야. 두 자리 말 단어. 다 알아, 니네 다 알아. 답답해. 자연수가 있는데 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뭐게? 자기 자신. 아니, 자연수를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면 하나는 홀수고 하나는 짝수야. 알겠어? 이건 알지? 자, 홀수랑 짝수는 뭐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랑 얼마일까? 내 질문 이해했어, 가영아? 홀수랑 짝수는 뭐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각각 얼마라는 걸까? 뭐로 나누느냐 물어봤지. 너네가 홀수, 짝수를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해? 1702로 나누는 거잖아. 짝수면 이게 무조건 1의 자릿수가 2의 배수니까. 그러니까 홀수랑 짝수는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거랑 1인 거야. 이해가? 그러면 내 질문이 뭐냐면 나머지가 0인 수를 일반화시켜서 어떻게 쓸래? 이게 질문이야. 그럼 우리가 자연수를 어떻게 쓰냐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걸 이렇게 써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는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n은 뭐냐면 2의 마이너스로 쓸게요. 다시 지워볼게요. 내가 지금 아까 짝수랑 홀수로 자연수를 구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얘네들을 구별하는 거는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랑 1이라고 했지. 그럼 얘를 내가 아까는 2n이랑 2n 플러스 1로 쓴다 그랬지. 여기서 n은 상관없어. 2k나 2k 플러스 1로 써도 상관없어. 또는 뭐 m도 상관없어. 근데 플러스 1이지만 마이너스 1로 써도 상관없어. 자, 왜냐면 조건이 있어. 왜냐면 여기서 n은 뭐냐면 n이 0이면 0이랑 1이지. 그러니까 돼요. 그러니까 자연수는 여기서부터 되겠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n이 0이면 m이 0이면 0과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0일 수가 없어 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m이 1보다 이상인 자연수야. 얘는 0이 가능해. 근데 0은 제외. 이 0은 아예 제외. 0은 제외하고 얘는 안 되지만 여기서 1은 가능하다. 알겠어? 그러니까 요 m이냐 k냐 n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무슨 값을 가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됐어? 그래서 짝수랑 홀수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거랑 1인 거로 쓴 거지. 그럼 내 질문은 아까 뭐였냐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를 방금처럼 쓰면 뭐라고 쓰게? 뭐라고? 4n 플러스 이거 쓴다고. 이런 꼴이라고. 됐어? 그럼 여기서 n이 될 수 있는 게 뭐부터라고? 0도 된다고. n이 될 수 있는 게 0, 1 이렇게 나가지. 그럼 n이 0이었을 때 값이 얼마야? 1이지. 그게 바로 요 집합의 원소라고. n이 1일 때는 5지. 2일 때는 9고. 됐어? 이렇게 나간다고. 그럼 요 문제 해결이 되지. 그럼 2번 답이 뭔지 얘기해 볼래? 자, 이건 쉬워. 5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을 A라고 하는데 옳지 않은 거 몇 번? 민준이 몇 번? 5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을 A라고 하는데 옳지 않은 거 몇 번? 뭐라고? 여기 어디 봐. 여기만 보면 되잖아. 5 이하의 5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을 A라고 하는데 옳지 않은 거 몇 번이냐고. 5개 중에. 아니 어디 봐. 여기 보라고. 아, 진짜 왜 갑자기 머리를 내려. 1번이라고? 네. 너 1번의 뜻이 뭐야? 0은 A 집합의 원소가 아니다지. 5 이하의 자연수 아닌 거 맞잖아. 네. 그럼 몇 번이야 답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몇 번이라고? 들었어. 아니 너가 봐봐. 민준아 무슨 생각하냐. A라는 집합이 5 이하의 자연수래. 어? 뭐가 헷갈리냐. 여기만 보라고. 여기만 보러 밑에를 보지 말라고. 여기만 보고 대답을 하라고. 0은 A 원소 아니잖아. 1, 3, 5는 다 원소 맞잖아. 얘가 원소가 아닌데 이렇게 써있잖아. 그 얘가 틀렸다고. 알겠어? 이거를 못하면 안 되지. 됐어? 됐니? 자 넘긴다. 넘기면 요 1번 보시면 자 요거는 집합 A가 뭐라고 써있어요? 100보다 작은 11의 양의 배수예요. 맞아요? 그럼 이거 원소나열법을 한번 써볼래요? 뭐뭐 있는지? 써봐요. 뭐뭐 있어요? 11 또 22에서 어디까지 가요? 99까지 가니? 그럼 몇 개야? 9개지? 그러니까 NA는 9라는 거야. 쉽죠? 그럼 요거의 원소를 우리가 일반화시키면 뭐라고 쓴다고요? 근데 얘를 지금 바로 구하려면 이게 11K라는 거야. 11의 배수라는 건 11K지.
그럼 K가 1부터 9까지니까 9개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지. 거기까지 이해해? 거기까지 이해했어? 근데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100보다 작은 11의 양의 배수라는 거는 11의 배수 중에 100보다 작은 것의 개수를 쓰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100을 뭐로 나눠? 11로 나눴을 때 몫이 답이라는 거야. 이해 갔어? 이해 갔어? 여기까지? 그럼 요거 2번의 답이 뭐겠어, 민준아? 12의 약수의 뭘 구하라? 원소 개수 구해라. 그럼 약수의 원소 개수 어떻게 구해? 12 약수 다 불러봐. 뭐 있어? 1일 때 뭐 있어? 12, 2일 때는 6. 이렇게 하잖아. 너 이렇게 했지, 초등학교 때.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야? 6개라는 거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요거 답이 6이야. 알겠어? 근데 이렇게만 하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그럼 이거밖에 못 하잖아. 만약에 144의 양의 약수 하려면 어떻게 할 거야? 다 구하기 어렵잖아.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를 기억을 하느냐는 거죠. 언제 했냐면, 공수 1의 경우의 수에서 했어요. 대표용 2번, 2번인가? 막 그래요. 이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건 어떻게 했냐면, 12를 먼저 소인수분해 합니다. 4 곱하기 3이죠. 얘를 뭐 한다고?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그 다음 뭐 했어? 약수 개수 구하는 방법? 지수 플러스 1들의 곱. 이 약수 개수는 지수에다가 1을 더한 거. 여기에 뭐 있어? 아무것도 없으면 1이지. 그럼 여기 뭐라고 쓰겠어? 1 더하기 1이지. 얘네들의 곱이 답이에요. 그럼 3, 2, 6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구한다고? 약수 개수는 일단 뭐 한 다음에? 소인수분 한 다음에 어떻게 계산해라? 개수 구할 때는 지수 플러스 1들의 곱을 구하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4번은요, 조건제시법으로 돼 있는데, 얘 모든 원소합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거 한번 써볼게요. 한번 써보면, 자, 이거는 내가 이 지금 A라는 집합의 원소가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요거 아까 뭐라고 읽었죠? 바 앞에 있는 것들이 이 집합의 원소예요. 근데 그 N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 있는 정수를 뜻한다며. 그럼 요 안에 있는 정수가 뭐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래요? 0, 1, 2, 3이죠. 그럼 얘네들을 제곱한 것들의 모임이 A네요. 그럼 제곱하면 뭐가 되죠? 0, 그 다음에 1, 4, 9. 이것들의 원소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14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그럼 얘도 2번 해볼 거예요. 얘는 2번이 좀 어렵네요. 자, 얘도 근데 이거는 막 어렵다기보다는 저 문제를 잘 해석할 수 있는 애네요. 이건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자, A라는 집합을 보면 얘 X가 원소인데 뒤에 있는 거를 만족하는 것들의 모임이에요. 얘를 만족한다는 건 X가 뭐가 가능하죠? 1이랑 0. 그러니까 A 집합을 만약에 원소나열법으로 써버리면 뭐와 뭐다? 0과 1이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돼요? 그럼 B라는 건 어떻게 돼요? 민준아? B라는 거는 얘가 원소인데 얘는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N도 자연수인데 이 X는 N분의 8로 표현이 된다. 근데 X가 자연수라는 거는 반드시 N은 8에 뭐가 돼야 돼? 8에 뭐가 돼야 돼? 8의 약수가 돼야 되지. X가 자연수니까. 맞아? 그러니까 N은 무조건 8의 약수라고. 8의 약수 뭐 있어? N이 될 수 있는 게 뭐 있어? 1, 2, 4, 8이지. 그럼 그때 X는 뭐야? 8, 4, 2, 1이지. 맞아? 그래서 요게 집합, B의 원소라고. 알겠어? 이 집합의 원소를 쓸 때는요, 중요한 건 뭐냐면, 중복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1이 만약에 2개 있더라도 하나만 씁니다. 알겠어요? 1이 2개면 하나만 쓰고, 보통 작은 순서대로 씁니다. 빠짐없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몇 개다? 얘는 몇이? 2고 얘는 몇이다? 4다? 둘이 더하면 6이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해 가요? 이게 내가 2개 해줬는데 얘들아 밑에 거 못하면 곤란해. 알겠어? 3번 못하면 우르르 틀리면 나는 안 해줄 거야. 난 모르겠어 이제. 알겠어? 너희들이 해야 돼. 미안하지만 내가 맨날 해줘? 안 돼. 내가 해주면 못한다고. 내가 해준다고 너가 하면 해주지. 못하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해준 걸 이해한다 그래서 풀 수 있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너네가 시험을 봐봤잖아요. 시험 봐서 알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공부라는 게 얘들아 이게 있어. 공부라는 게 뭐가 있냐면 처음에 내가 가르쳐 줬잖아. 집합이 뭐야 얘들아. 그러니까 수학을 일단은 어느 정도 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딱 봤을 때 즉각 반응이 당연히 나와야 돼. 당연하다라는 게 나와야 돼. 당연해. 이거는 당연해. 이렇게까지 가는 거 정도를 해야 100점이 나온다. 알겠어? 100점이 나오려면 그렇게 해야 돼. 알겠어? 봐봐. 자, 이것도 되게 어려운, 이거 애들이 되게 많이 틀리는 건데, 요 뜻을 이해해봐, 뜻을. 이거 뜻이 뭐야, 1번은? 공집합에 뭘 구하래? 공집합에 뭘 구하래? 원소개수 몇 개야? 0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0이야. 알겠어? 얘는 뭐야? 2라는 집합에 뭐야, 이거? 원소개수 몇 개야? 이거 얼마야? 왼쪽 좌변이 얼마? 무조건.
방금 너네가 뭐라고 했어? 2라는 집합의 원소 개수라고 했지. 몇이야? 아니? 얘들아, 요 집합의 원소 개수 몇 개야? 한 개잖아, 한 개. 요거 1이라고, 1. 요게 1이라고. 됐어? 그럼 요것도 뭐야? 1이지. 같아야 되니까 틀렸지. 그럼 요거 뭐야? 왼쪽은? 이거 2지. 요건 1이지. 그럼 빼면 1이지. 틀렸지. 됐어? x는 1보다 작은 자연수이면 뭐라고 했어? 아까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네? 1보다 작은 자연수면 뭐라 그랬어? 원소 개수가. 아, 빨리 얘기해라. 1보다 작은 자연수가 몇 개라 그랬어? 아까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마! 1보다 작은 자연수 뭐 생각해? 없어요. 없잖아. 0이잖아. 0이라고 0. 알겠어? 0이라고. 왜 생각해? 됐어? 그 다음은 x는 두 자리의 5의 양의 배수 뭐 있어? 불러봐. 10, 15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 95까지 가는 거지. 그럼 이게 몇 개냐는 거야. 이거 몇 개 어떻게 세? 어떻게 세냐면 잘 봐. 얘 5 곱하기 2지. 얘 5 곱하기 3이지. 얘 5 곱하기 얼마야? 19니? 맞아? 그럼 이거 전체 몇 개의 개수가? 자, 여기가 2부터 시작해서 19까지 곱하는 것까지 있어. 그러면 1부터 19까지가 19개인데 2부터니까 하나를 빼줘야 되잖아. 18개야. 알겠어? 그래서 이게 18개가 맞아. 5번이 답이야. 알겠어? 그럼 너네가 2번 맞춰야 돼. 2번 해봐. 틀리면 맞출 때까지 해봐. 다 했지? 아, 빨리 해봐. 일단 1번부터 볼까요? 요거는 뭐예요, 얘들아? 불러봐. 3에서 뭐 빼? 2 빼니까 1 맞지? 요거 뭐라 그랬어? 1, 여기는 1 더해서 2 맞지? 얘 뭐라 그랬어? 2, 얘도 2지. 얘 맞지? 5번, 얘 뭐라 그랬어? 0, 얘는. 자, 이건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이게 너네가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이렇게 되어 있는 집합이 있어. 이 집합 안의 원소들은 숫자도 되고, 이런 한글도 되고, 뭐, 토끼 같은 것도 돼. 알겠어? 숫자나 수의 대응체를 이 원소로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아까 내가 이거 뭐라고 불렀어? 공집합을 뭐라고 불렀어? 두 글자로? 애플? 파이라고 불렀지. 맞아? 이거 파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라고 배웠었지만 이 집합의 안에서는 그냥 이렇게 생긴 애야. 알겠어? 공집합이 아니라고. 그럼 얘 원소 개수 몇 개야? 2개라고. 이 2개. 알겠어? 얘 3 맞아. 알겠어? 그럼 답은 4번이야. 그럼 4번이 왜 틀리게? NA랑 NB랑 같다 그래서 A랑 B랑 같으냐? 아니죠. 왜냐면 집합 A가 1, 2가 되고 집합 B가 3, 4면 원소 개수 2개로 같지만 두 집합이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4번이 무조건 틀립니다. 이해 가나요? 이해 가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부분 집합에 관련된 내용인데 아까 좀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건 쉽네요. 답이 몇 번이죠? 잘 봐요. 약간 헷갈리게 써 있는 게 하나 있네요. 답이 몇 번이죠? 일단 1, 2의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뭘 확실히 알죠? 부분 집합의 개수를 알아요. 원소 개수랑 관련이 있다 그랬죠. 원소 개수가 2개니까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2제곱 4개가 나온다고. 여기까지 돼? 뭐라고?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라고? 4개라고. 그럼 일단 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 아니면 몇 번이야? 1번 아니면 5번이지. 답은 뭘까? 1번이야. 알겠어? 1번. 부분 집합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거는 공집합이라고. 이해가? 이렇게 쓰는 거 없어. 알겠어? 부분 집합 중에 이렇게 쓰지 않아. 내 말 이해하지? 그럼 2번 답이 뭔지 얘기해봐. 민준이 뭐야? (8보다) 작은 소수 뭐 있죠? 써볼래요? 소수 뭐 있어요? 0.1 아닙니다. 2, 3, 5, 7. 그럼 부분 집합이 아니고 얘로 구성이 돼 있지 않은 거 몇 번? 얘로 구성이 돼 있지 않은 집합이 있네요. 몇 번? 5번이죠. 1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됐어? 여기 오른쪽에 2번 볼까요? 자, 오른쪽에 2번 보시면 여기 뭐가 나와 있죠?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이 벤 다이어그램을 이런 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그럼 이런 게 뭐냐면 이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 알겠어?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A 집합이 B라는 집합에 다 들어온다는 거야. 그럼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봐봐. 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알 수 있는 거. A 집합이 B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알죠?
1이라는 건 A의 원소 맞죠? 3은 B의 원소 맞아요. 2가 B의 원소다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A가 B에 속하기 때문에 2가 B의 원소도 되는 거 맞아요.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와 있잖아. 이 안에 들어와 있잖아. 이 원소 맞다고.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10은요? B의 원소 맞아요? 없잖아. 10은 아니야. 그럼 그거 가지고 생각해봐. 2가 B의 원소 맞아요? 이거? 맞아 1번? 여기 봐. 여기 봐. 2가 B의 원소 맞아요? 그 다음에 3은 A 원소 아니야? 이거 맞지? 3은 B만 원소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야? 1과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B의 부분집합이 맞냐? 1과 2를 포함하는 집합이 B의 부분집합이 아니냐 물어본 거야. 그럼 1, 2는 A의 부분집합이기도 하고 B의 부분집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얘가 틀렸어요. 3번이. 알겠어요? 3번이 틀린 거예요. 이해 가죠? 그럼 이 위에 거 해볼게요. 거꾸로 가서 다시. 자, 이거 답을 얘기해봐요. 빨리. 네? 1번 맞아요? 네. 아니 0이 없는데 어떻게 많이 0이 없잖아. 아, 답이 몇 번이야? 이거 잘 봐야 돼. 1번은 틀리지. 자, 2번은 맞는 얘기야? 이거 무슨 뜻이야, 민준아? 1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A의 원소냐 물어봤지.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집합으로 써놓고 요거의 원소냐 물어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이게 맞으려면 1이라는 게 집합 A의 원소다. 이게 맞는 거야. 만약 이렇게 쓰려면 이 1을 가지고 있는 집합은 A라는 집합의 무슨 집합이다? 부분 집합이다라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써야 돼. 알겠어? 헷갈리지? 이제 조금씩 헷갈린다고. 원소는 증거라가 없어. 근데 되게 재미난 게 이제 더 헷갈리게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집합 A에다 어떤 짓을 해보냐면 1도 넣어놓고 이것도 넣어놔. 헷갈리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생긴 거 있지?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게 A의 원소 되는 거 맞잖아, 이거. 이때는 맞다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으면, 이런 그림이 있으면. 문양 찾기 알겠어? 근데 얘는 또 이것도 맞는 거지. 이것도 맞는 얘기야, 얘는. 알겠어? 근데 또 재미난 거. 얘를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도 이렇게 쓴다며. 그럼 이게 A의 부분집합도 맞잖아. 그러면 얘를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쓰냐면 얘를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이니까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중괄호를 2번 치는 거야. 이게 원소인 부분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쓴다고, 얘는. 알겠어? 그래서 여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1, 2가 A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틀려요. 부분집합 맞잖아? 2, 4도 부분집합 맞잖아? 5번, 4번이 답이네요. 부분집합이 되는 거. 얘는 5 때문에 안 되죠? 아니다. A가 이거의 부분집합이 안 되죠. 왜? 1 때문에. 얘 때문에 안 되죠? 됐어요? 응. 여기가 됐니? 넘어간다. 자, 3번은요. 10 이하의 소수들의 집합을 A라고 했는데 진부분 집합의 개수를 써라? 그럼 A의 원소를 한번 써볼까요? 뭐뭐 있죠? 방금 썼네요. 2, 3, 5, 7. 그럼 이거 진부분 집합 개수 어떻게 쓴다고? 2의 몇 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됐어? 자기 자신을 빼야 되니까. 몇이야? 15. 됐어? 민준아? 됐어? 2의 4제곱이 얼마야? 얼마야? 외워! 지금 외워! 지금 2의 4제곱이 얼마야? 16이라고 알겠어? 자, 봐봐. 원소 개수가 n이야. 부분 집합의 개수가 128이야. 그럼 2의 몇 제곱이? 2의 몇 제곱이? 민준아, 2의 몇 제곱이? 아니, 아까 원소 개수가 여기 지수에 온다고. 부분 집합 개수 구할 때 얘가 128이라고. 128은 2의 몇 제곱이야? 7이지. n이 7이라고. 알겠어? 이해가? 됐지? 오른쪽 거 볼게요. 자, 오른쪽에 아까 얘기하던 거네요. 이런 걸 이제 애들이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이것도 잘 해석해야 돼요. 잘 봐보세요. 자, 이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까지 했던 10문제보다 얘가 더 어려워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잘 이해해야 돼. 봐봐. 자, 1번 맞아 틀려. 그거부터 얘기해봐. 1번.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는데 1번이 맞는지부터 얘기해봐. 맞아 틀려. 1번 맞지? 요거 생긴 거 있잖아. 이렇게 생긴 거. 이게 원소 되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 그 다음에 이거는 맞아? 얘는 이거라고 볼 수 없어. 얘는 뭘 뜻하는 거냐면 A 집합의 공집합을 나타내주는 기호야. 그러니까 얘도 무조건 맞아. 공집합은 어떤 집합에 무조건 부분 집합이 된다고 했으니까 얘도 맞는 거야. 알겠어? 얘도 된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있지?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얘도 A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것도 맞아. 얘도. 알겠어? 이거 다 알아. 세 가지 다 알아야 돼, 이거는. 얘가 들어가 있음에 따라서.
그럼 얘는요. 이렇게 생긴 게 A, B가 다 있죠. 그럼 A와 B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얘인데 그게 A의 부분 집합 맞죠? 맞습니까? 얘는요. 이거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 요렇게 생긴 게 부분 집합이 되려면 요거 중괄호를 한 번 더 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4번이 틀린 거예요. 알겠어? 이해 가요? 이게 만약에 이 집합 A에 A랑 뭐 C가 있었으면 요게 4번이 원래는 맞죠. 근데 여기 지금 뭐가 있냐면 A가 있지만 C만 단독적으로 있는 게 없잖아. 이거 있으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거를 이렇게 쓰고 싶었으면 A랑 얘를 원소로 가지는 요 집합이 요거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어? 어렵지? 그러니까 답은 4번이다. 자, 2번 맞춰봐. 옳지 않은 거 빨리 얘기해봐. 2번에 5번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 2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5번이 될 수 없습니다. 이해 가죠? 자,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만족은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5번 볼게요. 자, 5번은요, A가 B의 부분집합을 만족하다. 얘는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A가 B의 부분집합을 만족한다? 이 집합 A라고 하는 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3부터 3 이하인데, 여기 사이에 들어오는 게 일단 집합 A예요. 됐죠, 여기까지는? 근데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된다는 거는 B의 범위가 더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B가 요 안에 있어야 돼, 요 집합 A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 포함하고 있어야 되지.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 했으니까 B 집합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지금 B 더하기 3인 거고, 구멍이 뚫려 있네요? 양쪽에. 여기는 A-인 거죠. 구멍 뚫어서. 그러면 이게 범위가 더 크려면 요 A-2가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 그럼 A-2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 있다까지는 이해했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둘 다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잘 생각해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도 될까, 안 될까? 등호가 들어가면, 이거의 부분집합이 될까, 안 될까? 둘 다 구멍이 뚫려 있잖아. 그러니까 얘랑 같아도, 얘 같으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같아도 요 안에 있는 건 포함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갑니다. 등호가 들어가요. 이해 가요? 그럼 A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는 봐봐. 여기는 하나는 들어있고 안 들어가 있지. 이게 또 재미난 게 얘가 들어가 있냐, 얘가 들어가 있냐, 둘 다 들어가 있지 않냐, 둘 다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 근데 그거를 외우는 게 아니야. 그걸 어떻게 다 외우냐? 나도 못 외우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해를 해봐. 얘는 지금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B 더하기 3이라는 거 있잖아. B 더하기 3이라는 게 3보다 크다고는 했어. 여기까지 이해하지? 그럼 얘네 둘이 같았을 때를 생각해 보라고. 만약에 둘이 같다면 이 집합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될까? 둘이 같으면 A 집합에는 3이 포함되어 있지만 요게 3이 B라는 게 포함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 알겠어? 그래서 B가 0보다 큰 거야. 얘를 이해해야 돼, 얘들아. 내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너네가 이해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자, 최대값 얼마? 마이너스 1. 정수 B의 최소값 얼마? 0보다 크니까 1이네요. 그럼 둘의 합은 0이죠. 이해 갔습니까? 자, 6번 볼게요. 자, 6번은요. 요 한 자리 소수에 대해서 요 x가 a의 부분집합이고 nx가 3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원소 개수가 3개라는 거네요. 그럼 질문이 뭐니? 한 자리 소수들의 모임에 대해서 집합 a가 한 자리 소수들의 모임 그럼 뭐야? 2, 3, 5, 7 계속 나오네? 맞습니까? 그럼 이거의 부분집합 중에 원소 개수가 3개인 거를 만족하는 그 집합 x의 개수는 몇 개일까라는 거예요. 그럼 내 질문이 뭐냐면 4개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중에 이거의 부분집합 중 원소가 3개인 부분집합을 몇 개일까? 이게 질문이야. 몇 개야 답은? 자, 이거의 부분집합 중에 원소가 3개짜리인 부분집합 불러봐 뭐 있는지. 이거의 부분집합 중에 원소가 3개인 거 뭐뭐 있으면 돼? 2, 3, 5 있으면 되지. 또 뭐? 2, 3, 7 순서대로 써야지. 2, 3, 5, 2, 3, 7 그 다음은 3, 5, 7 맞아? 2, 5, 7 안 했네. 2, 5, 7 먼저 해야지. 2, 5, 7하고 3, 5, 7 이렇게 몇 개라고? 4개라고. 근데 이게 4개인 이유가 이렇게 구해도 되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원소가 만약에 100개야. 그러면 그거에서 원소의 개수가 3개짜리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라 그러면 일일이 구하기가 어렵지. 그럼 얘가 왜 4개인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지. 4개의 원소 중에 몇 개를 뽑았어? 4개의 원소 중에 몇 개 뽑았어? 그래, 4개 원소 중에 3개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요게 4라고. 알겠어? 그럼
그럼 아까 내가 원소가 몇 개일 때는 100개일 때는 그것에 원소가 3개짜리인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봤잖아. 그럼 몇 개야 그거는? 100C 3이죠? 이해가요? 그렇게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조합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갔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나옵니다. 미안한데 쉬워요. 알겠어요? 쉬운 편이고 여기 중단어까지 해야 되는데 일단은 중단어 전까지 할게요. 하고 공통서 원으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어요? 공통서 원 이따가 어려운 거 같이 풀어줄 거야. 알겠어? 항등식 나머지 정리까지.